안녕하세요. 티맥스소프트 장슬기입니다. 이번 교육은 제우스 어플리케이션 설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어플리케이션 개요 및 상태 설명, 디플로이 모드, 디플로이 테스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구조 및 상태입니다. 해당 챕터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구조와 제우스에서 관리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P와 서블릿으로 작성한 웹 어플리케이션은 디렉토리 구조와 배치 기술서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디렉토리 구조를 살펴보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아래 하위 디렉토리로 메타 INF와 웹 INF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메타 INF 디렉토리는 선택사항으로 자르 포맷에 정의된 디스크리터 파일인 manifest.mf 파일을 포함합니다. 웹 INF는 필수 디렉토리로 서블릿, 필터, 리스너 클래스 및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치 기술서인 web.xml은 웹 INF 디렉토리 하위에 위치하며 웹 어플리케이션은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블릿 3.0부터는 어노테이션, 레지스트레이션 API를 통해서 서블릿, 필터, 리스너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생성하여 사용합니다. 제우스의 웹 어플리케이션 DD 파일인 제우스 웹 dd.xml은 필요한 경우에 웹 INF 디렉토리 하위에 생성하여 사용합니다. 해당 파일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제우스에서 동작하는 데 필요한 설정들을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웹 컨텍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루트 패스와 JSP 사용 여부, 서블릿 클래스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으로 로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오토 리로드 옵션, 서블릿을 실행할 때 참조하는 클래스 패스 설정, 클래스 로딩 우선순위 옵션,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설정, 컨텍스트가 참여할 클러스터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 리로드 설정은 부하를 많이 주는 설정이므로 운영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상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도메인 단위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어드민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과 동작을 제어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상태로 구분되는데 인스톨드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이 도메인으로 업로드된 상태로 디플로이 대상을 지정해서 디플로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 시 타겟 서버가 클러스터일 경우 멤버 중 일부가 페일 또는 셧다운된 상태라 하더라도 디스트리뷰트는 성공하게 되고 타겟 서버가 클러스터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라도 실패한 서버가 있다면 디플로이는 실패하게 됩니다. 디스트리뷰티드는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 되기 전 사전 준비 작업과 검증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며 스타트 명령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트 명령은 하나의 서버에서라도 스타트가 성공하게 되면
전체 성공으로 간주하고 실패한 서버에 대해서는 어드민 서버에서 스타트 작업을 재시도하게 됩니다. 러닝은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디플로이 대상으로 설정한 서버들 중 한 서버라도 러닝 상태로 서비스되고 있으면 도메인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는 러닝이 됩니다. 디플로이 모드입니다. 해당 챕터는 제우스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디플로이 모드인 패스 지정 디플로이, 인스톨 방식 디플로이, 어플리케이션 저장소 사용 디플로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지정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는 서버 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서버에 업로드한 상태에서 디플로이를 진행합니다. 메뉴 영역에 어플리케이션스를 클릭하고 메인 영역 상단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플로이 화면이 나오면 디플로이에 필요한 설정을 진행합니다. 먼저 아이디에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패스는 입력 버튼을 누르고 어플리케이션 경로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패스 지정 방식은 와르나 EAR과 같은 아카이브 형태와 디렉토리 형식의 익스플로디드 형태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타겟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고급 선택 사항에서는 클래스 로딩, 컨텍스트 패스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로딩은 지정하지 않으면 아이솔레이티드 방식으로 설정되며 컨텍스트 패스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루트를 지정하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를 진행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 설정한 아이디 값이 AP 목록에 보이고 스테이트 값이 러닝으로 확인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클릭하면 설정했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톨 방식 디플로이는 개발자 로컬 환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메뉴 영역에 어플리케이션스를 클릭하고 메인 영역 상단에 인스톨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스톨 창이 뜨면 아이디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클라이언트 PC에 AP 모듈을 선택합니다. 인스톨 방식은 패스 지정 방식과 다르게 클라이언트 PC의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기 때문에 와르나 EAR과 같은 아카이브 형태만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인스톨된 경우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 설정한 아이디 값의 AP 목록이 보이고 스테이트 값이 인스톨드로 확인됩니다. 업로드한 AP는 제우스 도메인의 어플리케이션 인스톨 홈에 업로드되어 위치하게 됩니다.
디플로이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선택한 후 하단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디플로이 창이 열리면 타겟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서버를 선택하고 컨텍스트 패스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루트로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 값이 러닝으로 확인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클릭하면 설정했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저장소 사용 디플로이 방식은 서버의 특정한 경로를 어플리케이션 저장소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저장소를 지정하기 위해 메뉴 영역에 락 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한 후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고급 선택사항은 어플리케이션 리파지토리스에 저장소로 사용될 경로를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 저장 후 메뉴 영역의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이 동적으로 반영됩니다. 지정한 어플리케이션 저장소 경로에 exploded 형태의 디렉토리나 와르 파일 등의 소스를 업로드하고 메뉴 영역의 어플리케이션스를 클릭하면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서 업로드한 AP 목록이 보이고 스테이트가 인스톨드로 확인됩니다. 저장소에 업로드된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서 디플로이 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를 선택한 후 하단의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플로이 창이 열리면 타겟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서버를 선택하고 컨텍스트 패스는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루트로 지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 값이 러닝으로 확인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클릭하면 설정했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을 통해 디플로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examples.war 모듈을 패스 지정 모드와 인스톨 모드로 각각 디플로이 해볼 예정이며 제우스 웹2비 연동 교육에서 실습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 안 되신 경우 해당 교육을 통해 연동 설정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패스 지정 방식 디플로이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examples.war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한 후 브라우저에서 웹 어드민을 호출하여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이 나오면 메뉴 영역에 어플리케이션스를 클릭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목록이 나오면 제우스 A 설치 시 기본으로 디플로이 되어 있는 examples가 보입니다. 여기서는 examples.war 파일을 새로 디플로이 하기 때문에
목록에 보이는 examples는 undeploy 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ndeploy가 완료되면 메인 영역 상단에 deploy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deploy 화면이 확인되면 id에 application id로 examples를 입력합니다. path는 입력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한 examples.war 파일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타겟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서버로 서버 1을 선택합니다. 고급 선택사항에 컨텍스트 패스는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루트인 /examples로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합니다.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 examples가 보이고 스테이트 값이 러닝으로 확인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가 완료되었고 페이지를 호출하기 위해 웹2B에 URI 설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2B의 환경 파일을 열어서 URI 절에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루트인 /examples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정은 /examples로 요청이 들어온 경우 서버절에 mygroup을 통해 제우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웹2B 설정이 완료되면 환경 파일을 컴파일한 후 재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웹2B 재기동이 완료되었으면 실제 서비스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웹2B에 설정된 포트인 8080 포트에 /examples를 호출하면 화면에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톨 방식 디플로이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AP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디플로이했던 examples를 undeploy하고 첨부된 examples.war 파일을 클라이언트 PC에 준비한 다음 디플로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영역에 인스톨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스톨 창이 뜨면 아이디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로 examples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패스의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클라이언트 PC에서 examples.war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스톨이 완료되면 어플리케이션 목록에서 examples가 보이고 스테이트 값이 인스톨드로 확인됩니다. 업로드한 examples.war는 제우스 도메인의 어플리케이션 인스톨 홈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 인스톨 홈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스톨 홈 디렉토리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로 설정한 examples 디렉토리가 생성되었고 그 아래 examples.war 파일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인스톨이 완료되었으면 디플로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인스톨했던 examples를 선택하고 하단에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플로이 화면이 나오면 타겟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서버로 서버 1을 선택합니다. 고급 선택사항에 컨텍스트 패스는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루트인 /examples로 지정하고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합니다.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어플리케이션 목록에서 examples가 보이고 스테이트 값이 러닝으로 확인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가 완료되었고 실제 서비스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2B의 설정은 패스 지정 방식에서 설정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바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우스 어플리케이션 설정에 대한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맥스소프트 장슬기입니다. 이번 교육은 제우스 데이터 소스 설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데이터 소스 개요와 데이터 소스 설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 데이터 소스 테스트를 해보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개요입니다. 해당 챕터는 JDBC와 데이터 소스, 제우스 커넥션 풀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DBC는 자바 프로그램 내에서
SQL문을 실행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베이스의 접속과 SQL 수행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API입니다. JDBC 드라이버는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에 필요한 API들의 구현체 집합으로 제우스는 JDBC 인증을 받은 드라이버들과 연동하여 커넥션 풀링 및 기타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인증된 드라이버는 데이터베이스 벤더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제우스의 JDBC 환경 구성은 어떤 벤더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드라이버마다 요구하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세부 속성은 각 벤더의 JDBC 드라이버 매뉴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우스 8은 JDBC 4.0을 기반으로 커넥션 풀링 및 기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어플리케이션에 JDBC 커넥션을 제공하는 팩토리로 추상화된 객체이며 내부적으로 JDBC 커넥션 풀을 구성하여 커넥션 풀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JNDI 룩업을 통해 데이터 소스를 얻고 커넥션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매니저처럼 어플리케이션에 DB 정보를 하드코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J2EE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와스에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며 다른 JVM에서도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와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 XA 데이터 소스 세 가지 타입을 제공하는데 데이터 소스는 풀링을 지원하지 않는 기본 타입이며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는 풀링을 사용하면서 XA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직접 로컬 트랜잭션을 컨트롤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XA 데이터 소스는 글로벌 트랜잭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제우스에서 지원하는 커넥션 풀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풀링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높은 성능과 연결 관리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제우스의 커넥션 풀링 메커니즘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DB 커넥션을 빈번하게 요청하는데 이러한 DB 커넥션의 생성과 제거는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작업입니다. 커넥션 풀은 설정한 수만큼 커넥션을 생성하고 이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커넥션 수를 제어하기 때문에 DB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설정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제우스 데이터 소스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설정은 먼저 연동할 데이터베이스의 JDBC 드라이버 파일을 제우스에 로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동할 데이터베이스의 JDBC 드라이버 파일을
제우스 홈 디렉토리 아래 lib 디렉토리 아래 데이터 소스 디렉토리에 위치시킨 후 드라이버 파일이 로딩되도록 제우스를 재기동합니다. 제우스의 재기동이 완료되면 메뉴 영역에 Rag and Edit 버튼을 클릭한 후 리소스를 클릭하고 데이터 소스를 클릭합니다. 메인 영역에 데이터 소스 설정 화면이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Add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소스 기본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본 설정 화면이 나오면 미리 준비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설정합니다. 데이터 소스 아이디는 전체 도메인에서 데이터 소스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로 설정합니다. 익스포트 네임은 설정한 데이터 소스의 JNDI 명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소스를 룩업할 때 사용할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따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설정한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익스포트 네임으로 설정합니다. 벤더와 데이터 소스 클래스 네임, 데이터 소스 타입은 벤더의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템플릿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템플릿 화면이 나오면 벤더는 연동할 데이터베이스로 선택을 하고 타입은 사용할 데이터 소스 타입으로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서버 네임에는 연동할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 네임 또는 IP를 설정하고 포트 넘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리스너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네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SID를 설정하고 유저와 패스워드에는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기본 설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커넥션 풀에 대한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영역 상단 탭 메뉴에서 커넥션 풀을 클릭하면 커넥션 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풀링에 대한 설정으로 min, max, step, period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넥션 풀 생성 시 설정된 민값만큼 커넥션을 생성하고 커넥션이 부족할 경우 스택 값만큼 커넥션을 새로 생성하며 맥스 값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리어드 값은 커넥션 풀의 크기를 최소값에 맞춰 조정하는 주기입니다. 웨이트 프리 커넥션 항목은 풀링에서 설정한 맥스 값까지 커넥션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커넥션을 늘릴 수 없을 때 커넥션에 대한 요청이 올 경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커넥션 풀에 두 개의 커넥션이 모두 사용 중일 때 새로운 커넥션 요청이 오면 Enable Wait가 true일 경우 커넥션 풀에 사용 가능한 커넥션이 생길 때까지 대기하고 false일 경우 새로운 커넥션을 생성해서 제공합니다. 이때 생성된 커넥션은 사용 후 풀로 반납되지 않고 버려지게 됩니다.
웨이트 타임은 Enable Wait를 true로 설정한 경우 사용 가능한 커넥션이 생길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타임아웃 익셉션을 던지게 됩니다. 커넥션 풀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한 후 메뉴 영역에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동쪽으로 적용합니다. 설정 저장이 완료되면 리소스 메뉴에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여 설정한 데이터 소스를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데이터 소스 목록에서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데이터 소스를 실제 사용할 서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에서 Log and Edit 버튼을 클릭한 후 서버스를 클릭하고 서버 목록이 나오면 연결할 서버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서버의 기본 설정 화면이 나오면 데이터 소스 항목에서 앞서 설정한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선택하고 상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메뉴 영역에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데이터 소스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실습을 통해 데이터 소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동할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티베로를 준비하여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티베로에 JDBC 드라이버 파일을 제우스 홈 디렉토리 아래 lib 디렉토리 아래 데이터 소스 디렉토리에 업로드하고 제우스를 재기동합니다. 재기동이 완료되면 웹 어드민에 접속합니다. 메뉴 영역에 Log and Edit 버튼을 클릭한 후 리소스를 클릭하고 데이터 소스를 클릭합니다.
메인 영역에 데이터 소스 화면이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Add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소스 기본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본 설정 화면이 나오면 연동할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맞게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미리 준비한 티베로 정보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아이디는 데이터 소스 1으로 설정하고 익스포트 네임도 아이디와 동일하게 데이터 소스 1으로 설정합니다. 벤더는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템플릿으로 설정합니다. 벤더를 티베로로 선택하고 타입은 티베로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로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버 네임은 티베로가 설치된 서버의 IP로 설정하고 포트 넘버는 티베로의 리스너 포트인 8629로 설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티베로의 SID인 티베로로 설정하고 유저는 tmax, 패스워드도 tmax로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이 완료되면 상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탭 메뉴에 커넥션 풀을 클릭하여 커넥션 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풀의 min 값은 2, max 값은 10, 스텝은 2로 설정하고 피리어드 값은 3600초로 설정합니다. 웨이트 프리 커넥션의 Enable Wait는 true로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웨이트 타임은 10초로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상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메뉴 영역에 Activate Changes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적용합니다. 설정 적용이 완료되면 리소스에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여 설정한 데이터 소스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데이터 소스 목록에서 설정한 데이터 소스 아이디에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클릭하면 앞서 설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소스의 설정이 완료되었고 실제 사용할 서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에서 Log and Edit 버튼을 클릭하고
서버스를 클릭한 후 서버 목록에서 연결할 서버를 클릭하여 서버 기본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서버 기본 설정 화면에 데이터 소스 설정 항목에서 앞에서 설정한 데이터 소스 1을 선택하고 상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설정 저장이 완료되면 메뉴 영역에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데이터 소스 설정이 완료되었고 샘플 소스를 통해 실제 연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테스트 샘플 파일을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 업로드하고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서는 db 테스트 디렉토리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디플로이한 상태에서 진행하며 어플리케이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플리케이션 설정 교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샘플 소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에서 설정했던 데이터 소스 아이디인 데이터 소스 1을 룩업해서 커넥션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test.jsp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 커넥션 정보가 출력되면 정상적으로 연동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우스 데이터 소스 설정에 대한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맥스소프트 장슬기입니다. 이번 교육은 클러스터링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제우스 에이스 서버 클러스터링, HTTP 세션의 기본적인 개념과 세션 트래킹 과정, 세션 클러스터링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 세션 클러스터링 테스트를 해보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클러스터링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제우스 에이스 서버 클러스터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서버 클러스터는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여러 개 서버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그림과 같이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동일한 서비스와 리소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클러스터의 주요 기능은 부하 분산과 장애 극복이 있습니다. 부하 분산은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응답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서버 간에 수행해야 할 서비스를 분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하고 서로의 위치와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 극복은 하나의 서버가 비정상 종료된 경우
그 서버가 수행하고 있던 서비스를 다른 서버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상 종료한 서버 대신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버는 비정상 종료된 서버와 같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정상 종료된 서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정상 종료된 서버의 서비스 진행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제우스 클러스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의 모든 서버에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고 같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클러스터 구성 시 참고사항으로는 클러스터로 구성된 모든 서버는 같은 버전의 제우스를 사용해야 하며 각 서버는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로 구성된 모든 서버는 같은 도메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은 각 엔진별로 지원하는 클러스터 서비스입니다. 웹 엔진은 웹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링과 HTTP 세션 클러스터링을 지원하고 EJB 엔진은 세션, 메시지 드리븐, 엔티티 빈과 타이머 서비스에서 클러스터링을 지원합니다. JMS 엔진에서는 커넥션 팩토리와 데스티네이션, 듀라블 서브스크리버의 클러스터링을 지원합니다. 서버 클러스터링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의 락 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한 후 클러스터를 클릭하고 메인 영역의 Add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러스터 설정 화면이 나오면 클러스터의 이름을 설정하고 서버 목록에서 클러스터에 참여할 서버들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소스에는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이 저장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메뉴 영역의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동적으로 적용합니다. HTTP 세션입니다. 해당 챕터는 HTTP 세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연결이 끊어지거나 요청에 대한 응답 수신을 종료하는 순간 각 요청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낼 때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HTTP 요청 순서를 살펴보면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연결해서 무상태 HTTP 요청을 생성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으면 HTTP 연결이 끊어집니다. HTTP 세션은 서버가 HTTP 요청을 한 클라이언트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최초 요청을 할 때 웹 엔진이 세션을 생성하고 세션 아이디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면 이후 클라이언트 요청에 이 세션 아이디가 지속적으로 붙어 사용하는 동안에 유지되도록 합니다. 세션 트래킹입니다. 해당 챕터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실제 세션을 발급하는 과정인 세션 트래킹에 대해 알아보고 세션 이중화 방법인 세션 라우팅, 세션 서버, 혼합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엔진의 세션 트래킹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웹 엔진에서 세션 쿠키를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최초 요청을 하면 웹서버는 웹 엔진의 요청을 전달합니다. 웹 엔진은 해당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HTTP 세션 객체 A를 생성하고 해당 HTTP 세션의 세션 아이디를 포함한 세션 쿠키 A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세션 쿠키 A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와 함께 웹서버로 전달되고 웹서버는
웹 브라우저로 전달하면서 HTTP 연결이 종료됩니다. 웹 브라우저로 전달된 세션 쿠키 A는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다음 그림은 브라우저에 저장된 세션 쿠키를 가지고 웹 엔진에 두 번째 요청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요청을 보낼 때에는 최초 요청 시 브라우저에 저장된 세션 쿠키 A를 포함하여 웹서버로 요청을 하고 웹서버는 그 요청을 웹 엔진으로 전달합니다. 웹 엔진은 세션 쿠키 A의 세션 ID 값에 해당하는 HTTP 세션 객체를 자신의 메모리에서 찾아서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 데이터와 세션 쿠키를 웹서버로 전달합니다. 세션 트래킹 과정을 알아보았는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많은 양의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웹 엔진을 생성하고 클러스터링 환경을 구성하여 부하 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환경에서는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세션 객체는 최초 요청이 전달된 웹 엔진의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다음번 요청 시에도 동일한 웹 엔진으로 요청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는 세션 라우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최초 요청이 전달된 웹 엔진 외에 다른 엔진에서 세션 객체의 사용에 대한 문제와 장애로 인해 세션이 저장된 웹 엔진이 다운되었을 경우 세션 데이터 백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세션 서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션 라우팅과 세션 서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라우팅은 세션 쿠키에 자신이 생성했거나 저장된 웹 엔진의 아이디를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쿠키에 웹 엔진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어 웹서버가 웹 엔진 아이디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웹 엔진으로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세션 라우팅은 다른 동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요청을 전달하는 라우팅에만 관련이 있으며 세션 라우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경우 세션의 중복 생성 및 중복 저장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하지만 요청을 보내야 할 웹 엔진에 부하가 걸리거나 장애 상황이 있다면 요청이 다른 엔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세션 라우팅만으로는 완벽한 클러스터링 환경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세션 라우팅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첫 번째 요청을 하면 웹서버는 임의의 웹 엔진을 선택하여 요청을 전달하는데 그림에서는 웹 엔진 A가 선택되었습니다. 요청을 전달받은 웹 엔진 A는 HTTP 세션 객체 A와 세션 ID를 생성하고 웹 엔진 ID를 세션 쿠키에 삽입합니다. 웹 엔진 ID가 삽입된 세션 쿠키는 응답 데이터와 함께 웹서버를 거쳐 브라우저로 전달되어 저장됩니다. 웹 엔진에 두 번째 요청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에 저장된 세션 쿠키를 포함하여 두 번째 요청을 웹서버로 보내고 웹서버는 세션 쿠키에 포함된 웹 엔진 아이디를 확인하여 해당 웹 엔진으로 요청을 전달하면서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제우스에서 엔진 아이디를 추가하는 방식은 버전별로 다른데 제우스 6 버전까지는 웹 엔진 아이디를 세션 아이디 뒤에 문자 그대로 붙여 사용하였고 제우스 7 버전 이후부터는 인코딩된 웹 엔진 아이디를 붙여 사용하게 됩니다. 세션 서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서버는
최초 요청 시 웹 엔진에서 만들어진 세션 객체를 세션 서버에 저장하여 다른 웹 엔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세션 서버 사용 시 요청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첫 번째 요청을 하면 웹서버는 임의로 선택된 웹 엔진 A로 요청을 전달하고 웹 엔진 A는 세션 객체 A와 세션 아이디를 생성한 후 이를 세션 서버에 저장합니다. 이후 응답 데이터와 세션 쿠키는 웹서버를 거쳐 브라우저로 전달되어 저장됩니다. 두 번째 요청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에 저장된 세션 쿠키를 포함하여 두 번째 요청을 웹서버로 보내고 웹서버는 임의로 선택된 웹 엔진 B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웹 엔진 B는 세션 객체 A가 없으므로 세션 서버에서 세션 객체 A를 가져와 세션을 유지하고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세션 라우팅과 세션 서버 방식을 알아보았는데 세션 라우팅 방식은 웹 엔진의 세션 객체에 접근하므로 속도가 빠르지만 웹 엔진에 장애가 발생하면 세션 데이터가 소멸되고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세션 서버 방식은 웹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세션은 유지되지만 세션 라우팅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환경에서는 이러한 두 방식의 장점을 모두 살리기 위해 혼합 모드 사용이 권장됩니다. 혼합 모드에서는 세션 객체를 생성한 웹 엔진과 세션 서버에 세션 객체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세션 라우팅 방식으로 동작하다가 웹 엔진이 필요한 경우 세션 서버에 요청하여 세션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동작합니다. 세션 클러스터링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세션 서버 방식인 분산 세션 서버에 대해 알아보고 제우스 8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세션 클러스터 모드인 기본 세션 클러스터 모드, 도메인 와이드 세션 클러스터 모드, 특별 정의 스코프 세션 클러스터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서버는 중앙식과 분산식으로 나뉘는데 제우스 6까지 주로 사용되던 중앙식 세션 서버 방식은 중앙 세션 서버에 모든 세션을 저장하기 때문에 세션 서버의 부담이 가중되어 대규모 클러스터링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제우스 7 이후부터 사용된 분산 세션 서버 방식은 이러한 중앙식 세션 서버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규모 클러스터링 환경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고안된 방식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클러스터링에 참여하는 모든 엔진 내에 독립적인 분산 세션 서버가 존재하고 이들이 피어-투-피어로 다른 엔진의 분산 세션 서버와 통신하여 지속적인 세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클러스터링에 참여한 모든 엔진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세션 유지가 가능하며 분산식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규모가 커지더라도 확장성에 용이합니다. 제우스 8은 세션 라우팅 기술과 분산식 세션 서버를 기본으로 운영되어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세션 유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세션 클러스터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션 클러스터 모드는 서버 클러스터로 설정한 모든 서버들에서 세션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메뉴 영역의 락 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한 후 세션을 클릭하고 세션 설정 화면에서 클러스터 모드를 디폴트로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한 후 재기동하면 설정이 적용됩니다. 기본 모드이기 때문에 모드를 따로 변경하지 않으면 기본 세션 클러스터 모드로 동작하며 메뉴 영역에 클러스터 메뉴에서 생성한 클러스터에서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도메인 와이드 세션 클러스터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와이드 세션 클러스터 모드는 도메인 전체의 서버에 디플로이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스코프로 정의하고 세션을 공유하는 모드입니다. 제우스 6 버전에서 제공되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도메인 구조 자체의 스펙에는 어긋나지만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메인 와이드 세션 클러스터 모드 사용에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EJB와는 관계가 없고 웹 어플리케이션에만 영향을 미치며 서버 클러스터 설정과 동시에 설정할 경우 서버 클러스터 설정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내의 모든 서버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서버만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쉐어드 옵션이 true로 설정되어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세션 공유가 강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설정 방법은 메뉴 영역의 Log and Edit 버튼을 클릭한 후 세션을 클릭하고 세션 설정 화면에서 클러스터 모드를 도메인 와이드로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한 후 재기동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특별 정의 스코프 세션 클러스터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정의 스코프 세션 클러스터 모드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그룹화하여 세션을 공유하는 모드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우스 웹DD 파일에 정의한 스코프로 세션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모드 사용으로 클러스터 간 세션 공유가 가능하며 한 서버 안에 여러 개의 스코프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은 메뉴 영역을 Log and Edit 버튼을 클릭한 후 세션을 클릭하고 특별 정의 스코프 클러스터의 Add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 화면이 나오면 스코프의 이름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메뉴 영역의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서버에서 webdd-gen 명령으로 제우스 webdd.xml 파일을 생성하고 설정한 스코프의 이름을 타겟 세션 클러스터로 추가한 후 재기동하면 설정이 적용됩니다. 세션 클러스터링 테스트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실습을 통해 기본 세션 클러스터 모드로 이중화 환경을 구성한 후 웹 엔진에 다운이 발생한 경우 세션이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 구성을 살펴보면 한 개의 서버가 설정된 구성에서 서버 한 개를 추가하여 두 개의 서버로 만들고 서버 클러스터로 설정합니다. 생성된 서버 클러스터에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AP를 배포합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세션을 생성하는 setSession.jsp를 호출하고 해당 요청을 처리한 서버를 확인하여 해당 서버를 종료합니다. 이후 세션을 확인하는 getSession.jsp를 호출하여 세션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1이 구성되어 있고 웹2비와 연동된 상태의 디폴트 서버 구성에서 서버 2를 추가하여 클러스터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어드민에 접속한 후
메뉴 영역의 락 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고 서버스를 클릭하여 서버 목록을 확인합니다. 서버1과 동일한 설정의 서버2를 만들기 때문에 서버1의 Duplic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 화면이 나오면 노드는 서버1과 동일한 노드에 설정하기 때문에 tmx 테스트를 선택하고 이름은 서버2로 설정합니다. 리슨 어드레스는 tmx 테스트의 IP로 설정하고 리슨 포트는 19936으로 설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서버1과 동일한 노드에 설정하기 때문에 포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실습에서는 서버1이 9936으로 설정되어 있어 서버2는 1000번을 추가하여 19936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설정이 모두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설정 저장이 완료되면 서버 목록에 추가한 서버2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슨 포트 외에 2개의 리스너 포트가 중복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 서버2를 클릭합니다. 탭 메뉴 리소스를 클릭하고 설정된 리스너 목록을 확인합니다. 리스너 목록에서 HTTP 서버1과 JMS 인터널 1이 포트가 중복되었으므로 각 리스너 목록을 클릭하여 포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존에 설정된 포트에서 1000번을 추가하여 변경한 후 설정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메인 영역의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서버2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서버1과 서버2를 클러스터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 서버1에 어플리케이션이 디플로이 되어 있을 경우 클러스터 구성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삭제한 후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의 락 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고 클러스터를 클릭한 후 메인 영역의 Add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러스터 추가 화면이 나오면 이름은 클러스터 1으로 설정하고 서버 목록에서 클러스터로 묶을 서버1과 서버2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클러스터 설정까지 완료되었으면 웹2비 서버저를 min-max 프로세스 설정을 변경한 후 서버2를 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서버1의 웹2비 커넥터에 넘버 값이 웹2비 서버저를 min-max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서버2가 추가되면서 2배가 되기 때문에 웹2비의 min-max 프로세스 개수를 2배로 늘려 주어야 합니다. 웹2비 설정을 열어서 프로세스 개수를 2배로 늘리고 컴파일한 후 재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웹2비 설정이 완료되면 웹 어드민으로 돌아와서 서버2의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2 기동이 완료되면 모니터링에 스레드를 클릭하여 서버1과 서버2에 스레드가 모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에 디플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에 어플리케이션스를 클릭하고 디플로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디는 테스트 AP로 설정하고 패스는 입력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디플로이할 타겟은 앞에서 생성했던 클러스터 1으로 선택하고 컨텍스트 패스는 루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소스를 디플로이했던 세션 테스트 디렉토리에 업로드한 다음 브라우저에서 setSession.jsp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Session.jsp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id에 abcd라는 값을 함께 입력합니다. 화면에 세션 id와 세션 라우팅 id 그리고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전달한 id 값이 확인됩니다. 세션 라우팅 id는 세션 id 뒤의 점으로 구분된 다음 부분에 해당하는 값으로 요청이 전달된 서버의 이름을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값입니다. 인코딩된 세션 라우팅 id의 실제 이름은 제우스에서 제공하는 인크립션 명령을 통해 디코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션 라우팅 id 부분을 복사하여 인크립션 명령으로 디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딩 결과 요청이 전달된 서버의 이름이 서버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tSession.jsp 호출을 통해 생성된 세션 객체가 백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의 모니터링을 클릭한 후 웹을 클릭합니다. 메인 영역의 서버 목록에서 요청이 전달된 서버2를 클릭하면 조금 전 생성된 세션 객체가 서버2에 저장된 것이 확인됩니다. 백업 서버는 서버1인 것이 확인됩니다. 서버1도 확인해 보면 서버2 세션 객체가 서버1에 백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백업 서버는 서버2로 확인됩니다. 앞에서 setSession.jsp 호출이
서버2로 전달되었으므로 서버2를 다운한 후 getSession.jsp를 호출하여 세션이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에 서버스를 클릭하고 서버 목록에서 서버2를 스탑합니다. 서버2 다운이 완료되면 브라우저에서 세션 체크 링크를 눌러 getSession.jsp를 호출합니다. 화면에 세션 정보를 확인하면 setSession.jsp 호출 시 확인된 세션 아이디와 동일한 세션 아이디가 확인되고 어트리뷰트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세션 라우팅 아이디만 서버1의 인코딩 값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됩니다. 최초 호출되었던 서버2 다운 시에도 클러스터로 설정된 서버1에서 세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클러스터링에 대한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